뉴스를 풀어보는 키워드 포착. 오늘도 이승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동물학대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으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반려동물 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또다시 나타나 목을 조르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반려동물이 있는 반면 맞고 버려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때리는 건 기본, 불로 지지고 차에 매달고 달리는 등 동물을 가혹하게 다루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동물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이죠.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 한층 강화된 처벌 수위,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한 내용 다뤄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렇게 학대해도 되는지 마음이 참 아픈데요. 도대체 왜 이 동물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지,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사건부터 짚어볼게요. 동물 유치원 사건인데, 이 강아지 유치원이라고 하면 배변 훈련이라든지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공간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논란이 일어났던 건 한 강아지 유치원 직원의 동물학대 영상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부터입니다. 지난달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경기 부천의 한 강아지 유치원 직원이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지인에게 영상을 받았는데 신고 방법을 몰라 우선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강아지 유치원에 맡겨진 다른 강아지들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강아지 유치원 학대, 시베리안 허스키 학대 영상의 제목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영상을 보면 성인 남성이 시베리안 허스키의 목덜미를 잡아서 벽으로 던지고 또 벽에 부딪혀서 널브러진 강아지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학대 행위인데요. 해당 강아지 유치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해당 동영상이 온라인 속도에서 빠른 속도로 퍼진 후에 그 강아지 유치원은 같은 날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일한 지 한 달 정도 된 수습 직원이며 학대당한 강아지는 해당 직원의 반려견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업체 측은 직원을 바로 퇴사시킬 예정이며 자신들은 그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에 맡긴 강아지가 아니라 직원 소유의 강아지라는 해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학대 행위가 무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사과문이 올라온 후에도 비난 여론은 계속됐습니다. 직원의 반려견이라는 강아지 유치원 측의 주장과는 달리 그 강아지가 지난해 11월에도 강아지 유치원에 머물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 주장이 맞게 된다면 한 달 전 채용한 수습 직원의 강아지라는 그 업체 측의 주장은 모두 허점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짓이 담긴 사과문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과문 역시 논란거리였는데요. 해당 직원은 자신의 SNS에 학대당한 강아지는 당시 영역 싸움 중이던 다른 강아지의 목덜미를 물고 흔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강아지를 혼내려고 뛰어갔을 뿐인데 그 강아지가 이성을 잃고서 자신을 물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건은 자기 혼자서 벌인 일이므로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며 업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문은 왜 또 논란이 된 거죠?
문제는 앞서 업체 측에서 올렸던 사과문에 나와 있던 현재라는 오타 때문인데요. 직원이 쓴 사과문에서도 동일한 오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강아지 유치원 사장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가해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라는 똑같은 오타가 나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폭행과는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가해자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경찰의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벌 상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주의 한 도로에서 노인 A씨가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운 뒤 오토바이 뒤에 묶은 후 그대로 끌고 다니는 모습이 인근 주민들에 의해 목격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탈진한 듯 축 늘어진 상태로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리는 꺾인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요. 강아지가 지나간 자리는 핏자국이 선명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데요. 가끔 이렇게 강아지나 동물들을 차에 매달고 끌고 가는 영상을 보긴 했지만 주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거나 기재돼 있었거든요. 근데 2017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노인을 말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오히려 말리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의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면서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시민들의 제보를 받은 동물단체 측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관과 제주시 동물보호관을 대동해 현장 점검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나마 보이는 곳에서 해서 그래도 적발이 됐으니 다행인데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얼마나 비참하고 심하게 학대를 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만큼 어떤 동물 학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동물 반려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 학대 행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는 전국적으로 1000여 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실제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는 2013년 160건에서 2015년 287건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때리는 학대만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유기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마다 8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고의로 버려지거나 유실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나 이사철, 휴가철에 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많은 편인데요. 그렇게 버려진 유기동물들은 길거리를 떠돌며 각종 사고에 노출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은 조사 결과 하루 평균 약 15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기된 강아지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간혹 보기도 하는데요. 책임지지 못하면 키우질 말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학대와 유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동물을 쉽게 살 수 있는 주위 환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충동적으로 애견 카페에서 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현실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쉽게 살 수 있으니 쉽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도 수백 건의 접수가 들어오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거죠. 네,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유기, 학대, 도살 등의 신고 건수는 많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된 건수는 벌금형이 68건, 징역형은 2건에 그쳤습니다. 2015년에는 한 50대 남성이 이른바 고양이 공장에서 600여 마리의 고양이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고 식용으로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인데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인 셈입니다.
더구나 현행법상 동물은 타인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동물을 학대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뿐입니다. 또 요즘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의 생명 존중 교육도 부족해서 동물학대 범죄의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대 신고도 많고 끔찍한 학대 사건도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하다 보면 점차 더 학대의 층이 넓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선진국에서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법이 이미 체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경우 2002년 세계 최초로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내용의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여긴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생명은 마땅히 법으로 보호돼야 함을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군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수정해 지난달 21일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은 1년간 정비를 한 뒤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그 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기존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진 동물보호법은 처벌 수위를 더 높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또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역시 동물학대로 여겨져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네, 좀 확실히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데 학대로 인한 처벌 외에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개를 사육하고 억지로 강아지를 낳도록 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반려동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하기만 하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신청을 한 뒤 관련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자격이나 환경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평생 좁은 우리에 갇혀서 강아지만 낳아야 하는 강아지 공장 너무 잔인했거든요. 이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니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정된 법들을 통해서 동물을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생명체라는 인식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인 페파라치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페파라치 제도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반려동물과 외출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물학대 전담 수사반이 놓칠 수 있는 곳까지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포상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상금도 있다고 하니까 꼭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학대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길고양이 문제입니다. 길고양이는 더욱더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사건이 많죠. 네, 매우 많습니다. 최근 경기 일산에서 꼬리뼈만 남은 길고양이가 발견되는가 하면 울산에서는 독극물을 먹고 길고양이가 연이어 폐사하는 등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길고양이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찬반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어느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길고양이를 없애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기도 하고요. 길고양이를 상대로 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죠. 네,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들리는 울음소리, 쓰레기 봉투를 훼손하는 일, 영역싸움으로 인한 소음, 개체수 증가 등의 이유 때문인데요. 특히 사람들이 길고양이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건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도심에서 길고양이는 도로에 버려진 음식물이나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로 인해 주변 환경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길고양이를 꺼리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저처럼 동물을 좋아하는 편인 사람은 길고양이를 봐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데 또 더럽고 좋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해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AI를 옮긴다는 이런 오해가 퍼지는 건 막아야 할 텐데요. 어느 동네든지 이렇게 반대로 또 길고양이를 돌보는 손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캣맘과 캣데디들입니다. 캣맘과 캣데디는 길고양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밥을 주거나 자비를 들여 길고양이들을 치료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일부 주민들에게 욕설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찬반이 워낙 명확하게 갈리다 보니까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법은 미약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포획 매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길고양이도 유기유실동물로서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은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길고양이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동물보호법 제14조 1항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역자치단체들은 유실, 유기동물, 즉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 내버려진 동물과 피학대 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보호소 입소를 막고자 길고양이는 구조와 보호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가 유실, 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처럼 보호 대상인지가 늘 논란거리였습니다. 네, 현행법으로도 길고양이를 이제 폭넓게 해석을 한다면 길고양이를 매매하거나 포획하는 게 법으로 금지된다는 주장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효될 동물보호법에서는 해당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제4조 1항의 유실 유기동물은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했는데요. 또 제8조 3항에서는 유실 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면서도 알선,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길고양이 매매, 포획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원이 많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여요. 네, 그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중성화 사업입니다. 고양이를 붙잡아 중성화 수술을 시킨 뒤 그 자리에 다시 풀어놓는 방식인데요.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도 고양이 중성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서울의 경우 올해 6억 8천만 원을 들여 9,000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할 예정입니다. 수술을 통해 중성화된 고양이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지 않게 되며 공격성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고양이를 버리지 않는 것이겠죠. 네,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만큼 처벌도 강해졌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끔찍한 학대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